제일 이제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2015년 4월 27일 국무총리직을 사퇴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교양신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2013년 4월 4일 날 비타 500으로 받았다 해서 비타 500으로 국민들은 지금도 이해를 하고 계세요. 비타 500. 70만 건의 인터넷 조회거리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비타 500으로 알고 계시죠? 법정에서 보니까 비타 500 얘기하는 사람이 없대요. 비타 500을 어디 갔는가? 비타 500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보도가 된 것인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비타 500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양신문 어떻게 됐는가? 교양신문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참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2년 7개월 사이에. 두 번째로 제가 제 사건을 떠나서 이 사건의 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보면은 조금만 뒤로 좀 검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기소하면서 법정에 내놓은 증거 자료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작하고 폐기를 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법정에 증거물로 검찰이 내놓은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증거 자료. 그거를 재판장이나 피고인 제가 좀 봅시다. 폐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재판에 연루가 되어 재판받고 있는데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검찰 자기들이 제출한 증거를 재판장이나 피고 측에서 좀 봅시다. 그랬더니 폐기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재판 결과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당시에 수사본부장이 책임자가 누굽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에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여기에 답을 해야 돼. 수사검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는가? 조작 폐기한 거에 대해서.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했는가? 이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대법원에 확정 선고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이 점은 이완구 사건을 떠나서 이 나라의 전 법조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겁니다. 많은 검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사건 종료되기 전에 어떻게 법정에 제출한 증거를 보자 하니까 폐기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라면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측 주요 증인들이 있죠. 제가 뭐 일일이 이름은 거명치 않겠습니다만은 이모, 금모, 영모 뭐 등등 있는데 한모 그분들이 이 사건 및 다른 사건과 사건에 검찰에 계류가 됐었는데 쌍방 항소 포기를 했어요. 여러분 항소 포기 가능합니까? 쌍방이? 어떻게 이 사건에 관련 주요 검찰 측 중요 증인들이 쌍방 항소 포기를 합니까? 그런데 전평렬이라는 분은 같은 사건인데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어요. 나머지 주요 관련자들은 전부 다 항소 포기해버렸어요. 검찰도 포기하고 당사자들도 포기하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뭐 회의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은 답을 내놔야 돼요. 저는 작금에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의 원내대표와 또 국무총리를 지낸 입장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 짓을 이 사건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검찰이 개혁이 필요한가? 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해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많은 검찰 조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법조인들이 고민하고 정치권이 고민하고 이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바람직한 한 상이 정립돼야 적어도 제가 2년 7개월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낸 정말 칩거하면서
절치부심해가면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그 상념 속에서 기다려왔던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완구 개인이 3천만 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도 물론 사건 자체는 중요하지만 이 사건이 갖는 중요한 교훈적 의미는 반추하고 되돌아보고 검찰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그래 가면서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문제의 답을 여기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건데 언론인 여러분도 이 사건을 좀 분석하시고 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법 정의는 무엇인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께서도 고민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합니다. 저 개인의 무슨 사법적 승리 뭐 이런 차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잘못할 때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5년 4월 13일 날 국회에서 국무총리로서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2015년 4월 13일 대정부 답변, 국무총리 답변에서 이완구가 총리 신분으로 국민에게 목숨을 내놓겠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제 심경이라고 여러분들 짐작이 되시죠? 함부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공직 40년이에요. 목숨이라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총리로서 정무적 판단으로 당사자가 죽었습니다. 이거를 밝힌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장관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유감없이 총리직을 사퇴한 겁니다. 누가 저한테 사퇴하러 온 사람 없어요. 스스로 사퇴한 겁니다. 총리의 권위가 상실되고 총리가 권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유감없이 미련 없이 총리직을 사퇴했습니다만 그 세월이 벌써 2년 7개월이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번거로움과 송구스러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편하게 해드리고 걱정 끼쳐드린 거,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모든 정치인 반성하고 저 또한 제 부덕의 소치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판결 여부를 떠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하나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한번 너나 할 것 없이 검찰도 저도 모두 관련자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칩니다. 그동안 협조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는 우리 변호인께서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그 해당 언론의 명예훼손 같은 거 하실 겁니까? 그런 문제는 변호인께서 검토를 하실 거고,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아끼겠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출마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만 하죠. 또 제가 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예훼손 하시는 구체 방법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는 변호인께서 검토를 하실 거니까 변호인 임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에 확정 선고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이 점은 이완구 사건을 떠나서 이 나라의 전 법조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겁니다. 많은 검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사건 종료되기 전에 어떻게 법정에 제출한 증거를 보자 하니까 폐기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라면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측 주요 증인들이 있죠. 제가 일일이 이름은 거명치 않겠습니다만 이모, 금모, 영모 등등 있는데 한모, 그분들이 이 사건 및 다른 사건과 사건에 검찰에 계류가 됐었는데 쌍방 항소 포기를 했어요. 여러분, 항소 포기 가능합니까? 쌍방이? 어떻게 이 사건에 관련 주요 검찰 측 중요 증인들이 쌍방 항소 포기를 합니까? 그런데 전평렬이라는 분은 같은
절치부심해가면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그 상념 속에서 기다려왔던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완구 개인이 3천만을 받았냐 안 받았냐도 물론 사건 자체는 중요하지만 이 사건이 갖는 중요한 교훈적 의미는 반추하고 되돌아보고 검찰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그래 가면서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문제의 답을 여기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건데 언론인 여러분도 이 사건을 좀 분석하시고 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법 정의는 무엇인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께서도 고민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합니다. 저 개인의 무슨 사법적 승리 뭐 이런 차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잘못할 때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5년 4월 13일 날 국회에서 국무총리로서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입니까? 검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기소하면서 법정이 내놓은 증거 자료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작하고 폐기를 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법정에 증거물로 검찰이 내놓은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증거 자료. 그거를 재판장이나 피고인 제가 좀 봅시다. 폐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재판에 연루가 되어 재판받고 있는데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검찰 자기들이 제출한 증거를 재판장이나 피고 측에서 좀 봅시다 그랬더니 폐기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재판 결과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당시의 수사본부장이 책임자가 누굽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에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여기에 답을 해요. 수사검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는가, 조작 폐기한 거에 대해서.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했는가. 이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일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2015년 4월 27일 국무총리직을 사퇴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교양신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2013년 4월 4일날 비타 500으로 받았다 해서 비타 500으로 국민들은 지금도 이해를 하고 계세요. 비타 500 70만 건의 인터넷 조회거리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비타 500으로 알고 계시죠? 법정에서 보니까 비타 500 얘기하는 사람이 없대요. 비타 500은 어디 갔는가? 비타 500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보도가 된 것인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비타 500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양신문 어떻게 됐는가? 교양신문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참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2년 7개월 사이에. 두 번째로 제가 제 사건을 떠나서 이 사건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보면은 조금만 뒤로 좀 전부 다 항상 포기해버렸어요. 검찰도 포기하고 당사자들도 포기하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회의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은 답을 내놔야 돼요. 저는 작금에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의 원내대표와 또 국무총리를 지낸 입장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 짓을 이 사건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검찰이 개혁이 필요한가? 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해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많은 검찰 조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법조인들이 고민하고 정치권이 고민하고 이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바람직한 한 상이 정립돼야 적어도 제가 2년 7개월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낸
정말 칩거하면서